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더 잘 돕는 사람들의 정요섭 코치입니다. 이 시간은 코칭한 놀자 8번째 시간이고요. 6가지 주제 중에서 이 6번째 주제인 Sustainability, 지속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. 6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. 주인공이 자리에 초대합니다 라고 하는 것. 그래서 주인공이 정말 원하는 것 무엇인가요? 라고 하는 주제 목표를 확인하는 자리. 그 다음에 주제 목표가 정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실행해 가시겠습니까?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? 라고 하는 실행 계획. 그 안에서 자기를 신나고 즐겁게 드러내면서 자기다움을 완성해 가는 과정. 그리고 바로 전 시간에는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조화와 균형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누어 보았습니다. 오늘은 그 안에서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고요. 이 보드 위에서 이렇게 펼쳐져 가고 있는 이 그림들 속에서 메뉴에 있는 거죠. 그래서 6번째 주제를 잠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. 이 6번째 주제가 이 가운데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이 동그란 화살표가 있는 두 개가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사실 이거는 무한대라고 하는 그림을 표현해 보고자 했던 디자인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무한대라고 하는 것이 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반드시 돌리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,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디자인을 구성해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변화와 성장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고 평생을 두고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기도 합니다. 그러면서 이 지속 가능성에 2가지 소 개념들이 있습니다.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과 후원 환경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. 이 꾸준한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계속해서 달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?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죠. 기름을 그때그때 미리미리 채워두어야만 자동차가 계속해서 달릴 수 있다라고 하는, 때로는 점검이라고 하는 과정들도 필요합니다. 그리고 기름을 넣어야 되지만 아무 기름이나 넣는 건 아니겠죠. 경유를 넣어야 될지 휘발유를 넣어야 될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필요한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? 그리고 혹은 이 다음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역량은 또 어떤 것들일까? 뭘 어떻게 개발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. 그리고 변화 성장을 위한 후원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이죠. 그래서 이 후원 환경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 액션 플랜을 하면서 다투었던 우리 꼬마 친구 주인공 결이가 사이좋게 친구가 지내기 위해서 그 사이에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하고 잘 들어주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해나간다라고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 계획이라고 하는 건 그 사이에 뭐가 필요한가, 뭘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대한 것이라고 하면, 지속 가능성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과 능력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용기를 내야 될 필요가 있겠죠. 그래서 용기라고 하는 것을, 이 마음의 힘을 어떻게 길러낼 수 있을까, 혹은 이 용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환경 속에서 조금 더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환경을 구성해주는 차원에서의 이야기가 이 Sustainability,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6개의 주제 블록들이 만들어 놓은 구성들인데요. 그래서 이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행 계획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가, 그 다음에 주인공이 삶의 터전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지지해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, 혹은 더 큰 꿈을 위해서 뭘 어떻게 이 힘을 제공해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과 연관이 되어진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더 잘할 수 있도록, 혹은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공간으로서의 이 지속 가능성, Sustainability라고 하는 것이죠. 역량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. 그래서 이 역량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들보다는 우리 주인공들과 그것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힘들이라고 조금 이 조작적으로 한번 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. 좀 쉽게 이야기를 해보면, 나누어서 생각해보면 머리를 쓰는 영역, 사고의 영역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. 때로는 마음을 써야 하는 이 영역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, 때로는 손발이
이렇게 움직여 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사고를 써야 되는 영역, 생각을 써야 되는 영역, 때로는 어떤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고 한 가지로 모아가는 수렴의 역량, 혹은 한 가지 생각이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발산의 역량, 혹은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어떤 거시적인 이런 그림이라든지, 아니면 세세한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미시적인 어떤 사고의 역량이라고 구분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때로는 마음을 쓰면서 자기와의 관계, 혹은 자기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 어떤 역량들을 써야 되는가, 또는 좀 더 공감하기 위해서, 혹은 공감한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들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것이죠. 실행을 해나가는 과정 안에서 혼자 하는 것이 필요한가, 혹은 함께 해나가는 조직력이 조금 더 필요한가, 혹은 절차, 계획을 세워나가는 부분에 조금 더 역량이 발휘되어야 되는가, 아니면 이걸 막 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는 역량이 필요한 부분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구분을 해보자라고 하면, 모든 걸 다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, 마치 이 계속해서 에너지원을 공급해주고 광산에서 자원을 캐내어가는 것과 같은 이런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도와주는 이런 블록 단계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수학 시간은 아니지만 이런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? 1.000001이라고 하는 숫자를 30번 제곱을 하면 어떤 숫자가 될까요? 네, 아마 맞추시는 분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. 이런 수가 된다라고 합니다. 여러분 읽으실 수 있을까요? 이 해, 조, 경, 이런 차원을 넘어가는 숫자들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1.000001을 22번 제곱하면 어떤 수가 나올까요? 사실은 1.52109 뭐 이렇게 나옵니다. 반올림을 해서 1.5211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. 22번까지 있을 때는 지극히 미약한 1.5가 겨우 나올까 말까 하였는데, 여기서부터 놀라운 이 힘들이 발휘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. 이 이야기를 드렸더니 어떤 공학 박사님께서 이걸 엑셀로 표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계산을 해줬더라고요. 1.000001 곱하기 1.0001 하게 되면 한번 곱했습니다. 그래서 나온 숫자를 다시 또 1.000001을 곱하고 하는 이 과정들을 10번을 하고 22번을 했더니 이렇게 나오고, 28번을 했더니 이 꽤 많은 숫자가 나옵니다. 그런데 30번 혹은 그 이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숫자를 얻게 될 수 있을까?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. 그래서 내 역량이 지극히 작다 할지라도 그 역량을 거기에 심어서 키워내고 절차의 힘, 가능성의 힘을 발현하게 된다면 더 큰 힘들로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주인공에게 필요한 것, 지금 필요한 게 어떤 걸까? 주인공에게 필요한 역량은 배워야 하는 것일까?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익혀야 하는 것일까? 조금 구분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배움이라고 하는 건 자신이 모르는 것을 새롭게 알아가는 것이고요. 익힘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알고 있던 것을 능숙하게 하도록 단련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래서 배움이 필요한지 익힘이 필요한지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더 숙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생각의 역량, 마음을 쓰는 역량, 행동의 역량, 때로는 관계의 역량, 이것들에 지금 크든 작든 우리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만큼 사용을 해보고, 사용해서 배운 것들을 지혜로 만들어서 다시 또 심어내고 거기서 또다시 얻게 된다라고 하면, 우리가 도미노의 원리에서 배웠던 것처럼 점점 더 큰 도미노 블록을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을 발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작지만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이 역량을 써보고 그 다음엔 어떤 역량이 필요할지 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기대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블록의 단계가 이 서스테이너빌리티입니다. 또 하나는 후원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했죠. 지속 가능한 변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이 후원 환경을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.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삶이 때로는 순풍적인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. 순풍에 돛단 듯 흘러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. 근데 때로는 역풍의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.
근데 중요한 거는 순풍이든 역풍이든 최적화된 환경을 활용할 줄 안다라고 하는 거죠. 여러분, 뱃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어떤 상황일까요? 순풍일까요? 역풍일까요? 태풍일까요? 무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옛날 이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바다를 건너갈 때 바람의 힘이 전혀 없는 무풍지대를 만나게 되면 그것만큼 끔찍한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달려가는 이 요트, 정말 이렇게 잘 달려가고 싶습니다. 순풍일 때만 앞으로 쑥쑥쑥쑥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돛담배, 요트라고 하는 것은 돛을 이용해서 바람의 힘을 이용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요트라고 하는 것이 이 맞바람, 역풍이 불어올 때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. 역풍일 때 뒤로 밀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역풍을 타고서도 앞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돛을 이용해서 지그재그의 방향으로 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순풍이냐 역풍이냐를 탓하기 전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줄 아는가, 그것에 필요한 역량들이 무엇이고 무엇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 주인공이 상황을 압도하는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, 상황에 압도되는 주인공이 아니라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서 어떠한 환경에서든 최적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후원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, 변화,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블록이 이 6번째 주제 블록입니다.